네, 검찰이 총선 당선인 98명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가운데 경찰도 1000여 명이 넘는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범 수사가 엄중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끝난 지 이틀 됐는데요. 예. 검찰이 상당히 빠르게 그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서 착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단 규모인 건가요? 좀 알려주시죠. 예, 대검 발표에 따르면 19대 때는 1,090명이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1,451명입니다. 그리고 31명이 구속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 104명인데 네. 그중에 한 사람은 이미 재판에 회부가 됐고 예. 나머지 98명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98명 중에 혐의가 인정이 되면 재판에 회부가 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또 혐의가 없는 사람들은 뭐 무혐의 처분될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예전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번에 많이 늘었을까요? 이번에 특히 이제 그 경선 제도를 도입을 그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도입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흑색 선전이나 또는 여론 조작 사범들이 많이 늘어났고 결국 이거는 이제 SNS 등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선거 운동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이 선거 사범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많이 있던 금품 사범은 통계상 수치가 줄어든 걸로 좀 나타납니다. 예. 네. 1,600여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어떤 주로 혐의가 좀 자세히 알아보면 어떤 것들 주로 이렇게 주로 지금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 금품 살포하는 건 좀 줄었고요. 예. 주로 이제 흑색 선전,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또는 여론 조작 사범입니다. 선거 벽보 같은 거 훼손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예. 숫자가 적고요. 주로 흑색 선전이 많은데 이제 법상으로는 후보자 비방죄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어느 후보가 공무원 때 뇌물을 받아먹었다더라. 또는 어느 후보의 아들이 병역을 불법적으로 피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전처럼 SNS에서 발달 안 됐던 시절에는 예. 입에서 입으로 통하지만 지금은 그 모바일을 통해서 금방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았고요. 또 그 여론조작 사범은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 경선할 때 주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많이 했죠. 많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론조사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해가지고 어느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아주 뛰어난 지지율을 받았다는 식으로 또 막 여기저기 뿌리는 경우도 있었고 예, 예. 또는 어떤 경우는 자기들 당원만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마치 당원 아니고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것처럼 그걸 가짜로 만들어서 그걸 또 뿌린 경우도 있고 그 다 여론 조작 사범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네. 그런데 이게 선거 이후에도 뭔가 유권자들한테 담례로 뭔가를 제공하거나 하면 이것도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근데 사실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이 이제 경찰도 그렇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선거 기간 중에도 물론 뭐 압수수색까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잘못하면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지금 아시죠? 네. 그리고 이 어떤 경우에 당선자가 어떤 기준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지금 본인이 이제 그 당선자 본인이 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100만 받으면 원 당선 이상이요. 무효가 예. 되고요. 또 자기 회계 담당자라든지 또 선거 사무장, 자기 직계 좀비속이라든지 배우자가 또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이르게 됩니다. 네. 19대 국회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때는요. 19대 때도 그때 그 당선 무효된 숫자가 한 11명이 되고요. 예. 17대부터 19대까지는 약 30명, 36명입니다. 36명. 36명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 입건 때부터 무효가 될 때까지는 기간이 19.7개월, 한 1년 반 정도 걸렸고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 활동한 기간이 14.4개월. 그러니까 1년 한 2개월 정도는 실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무효가 됐죠. 이번이 그 검찰이 선거사범 그 조사에 착수한 게 좀 이전보다는 좀 빠른 편인 거죠? 예,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을 해야 되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내년에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당선 무효이 확정이 되게 되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참 문제가요. 19대의 경우에 보면은 예. 재보궐 선거하는데 그 통계를 뽑아 보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재보궐선거하는데 돈이 한 15억 든답니다. 예. 너무 많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당선 무효가 되면 물론 본인도 이제 선거 비용 든 걸 이제 보전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물론 반환해야 되지만 문제는 그 돈만 갖고는 선거가 안 되죠. 우리가 선거 업무에 종사하는 뭐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억씩이나 되는데 이게 본인이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높아지는 거죠. 네, 현재는 다 세금으로 지금 충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까? 15억이 전액 세금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과도하게 좀 경직돼 있다, 과도하다 그런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 때문에 선거직을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선거법이 이제 과도하다기보다는 예. 이것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세련되지 못하고 좀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건 좀 다듬어야 되지만 이 처벌을 완화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여론 조작이라든지 흑색 선정 같은 경우는 유권자의 그 의사를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더 엄한 처벌로 나가야 되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좀 다듬어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도 이 선거법 보면은 이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그 예를 들어서 지난번의 경우에 보면은 그 야당에서 단일 후보 냈다 해서 단일 후보라고 한 것이 그것이 위반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거는 단일 후보로 쓰면 안 되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판결하기 굉장히 좀 애매한 케이스도 많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술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좀 많이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3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소시효가 6개월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당선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안심하고 의정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정치적으로 만약 악용이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좀 그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할 때 그럼 다시 이제 선거법 위반을 끄집어내서 뭐 체포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이 소신이 있는 의정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6개월 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판을 해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하게 당선된 사람이 계속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소되고 나서 그러니까 재판 해부되고 나서 6개월 내에 1심 재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재판들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이내에 하도록 예.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3개월 때 6개월이 아니고 2개월 내에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근데 가능한가요? 뭐 2개월 내에 그 당선 유무 사건을 그 선고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재판을 거의 매일 해야죠. 근데 그렇게 뭐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촉박하게 진행되다 보면은 제대로 뭔가 수사하기가 좀 안될 예, 가능성도 그러니까요. 있진 않은가요? 근데 혐의 같은 거에 대해서? 수사는 6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6개월 동안 조사해서 뭘 밝혀내지 못하면 조사를 검찰과 못하는 경찰의 거죠. 성의의 문제군요. 그럼요. 예, 예. 네. 빨리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